조직적인 혹시나 범죄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닌가 내 외부에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사실은 그 신도들이 계속 성범죄의 피해자로 이렇게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검경의 인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교도관 중에는 없는 것인가? 아. 검찰에는 없는 것인가? 아직은 모릅니다만 그렇죠. 모든 게 자꾸 의심스러워진다는 거죠, 지금요. 의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구속된 이후에도 재판 중인데 압수수색이 이제 와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워낙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3자가 파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 정명석이가 하던 말,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이 나는 1만 명을 성적 구원을 통해서 하늘의 애인으로 만드는 게 지상 목표다. 즉 1만 명을 성폭행하는 게 목표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왔고 제가 그 사람의 행태를 관측해 온 결과로는 그 사람은 오로지 성폭행에 일로 매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오가 있다면 모두 청산할 최고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해보며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먹어보았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영상부터 좀 전해드렸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이 주제의 제목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 좀 불러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JMS를 향한 다갈래 압수수색 오늘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 경찰 움직이는 이유. 약간 좀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자, 그럼요. 화면으로 지금 수색 상황,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JMS의 금산 수련원에 경찰, 검찰이 다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약간 사안은 다르긴 합니다만.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경찰은요, 지난 1월에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각각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이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 소재의 교회 압수수색도 이뤄졌는데 이른바 일명 제이언니라고 꼽히시는 분이 있어요. 뭐 조력자 아니냐, 뭐 공범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알려진 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이 검찰은 또 이쪽 교회까지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이 JMS 정명석 총재 과연 어떤 혐의, 뭐 복역도 했고요, 지금은 구속 상태고요, 지금 또 뭐가 있거든요.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요, 여신도 성폭행 요 관련해서 징역 10년 그리고 만기 출소했어요. 2018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또 관련된 비슷한 내용으로 구속됐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또 다른 건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시점별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윤찬 변호사. 오늘 압수수색은 좀 이례적으로 보는 게 검찰, 경찰 동시에 들어갔어요. 오늘 압수수색 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걸 알기 위한 거죠, 지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쭉 문제 제기됐던 것이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여신도들의 이제 고소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예. 근데 특이한 것은 고소 사건이 출소한 뒤에 고소하고 또 재판 중에 고소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조직적인 혹시나 범죄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닌가 내 외부에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사실은 그 신도들이 계속 성범죄의 피해자로 이렇게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검경의 인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도피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 없이 그 무혐의 처분된 이런 과정 등에 또 조력자가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검경이 합동으로 200여 명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분당 소재 교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이 씨라는 분의 자가도 아마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명석 씨만이 아니고 이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범죄 의혹을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관련해서 처벌을 받고 복역을 하고 출소한 이후에 또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사한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일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통상 이런 경우에는 정말 조직적으로 신도를 대상으로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든가 또 하나는 내부의 권력 다툼이 있든가
뭐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 저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경은 이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이 사안이 사실은 어떤 종교 문제 이런 거에다가 사회 문제가 됐다가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조력자 또는 비호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돕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 중에 나왔던 그 김도영 교수님이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지금 이 방송사에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문대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깊숙이 동아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 JMS가 전파가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아마 이 신도들이 포진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더 황제 접견을 접견 횟수가 했다. 많다 이거죠. 네, 접견 횟수가 뭐 구속 151일 동안에 265차례 접견을 뭐 했다는 하루로 거예요. 따지면 하루에 1.8회. 예. 예. 이재용 회장이 1.24회 접견을 했다는 거죠. 그보다 많네요. 그보다 많고요. 또 지금 이제 출소 후에 10년 만기 출소 후에 또 지금 만행을 또 저질러서 예. 작년 10월에 구속돼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굉장한 특혜를 많이 받아서 뭐 외부 진료 매번 나가고 그런 특혜들을 받았다는 그런 거죠. 의혹도 지금 사고 있는 네.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김도영 교수가 뭐 이 방송사에도 누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아주 못 박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이 JMS를 추적하면서 이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랬기 때문에 뭐 교도관 중에는 없는 것인가? 검찰에는 없는 것인가? 아직은 모릅니다만 그렇죠. 모든 게 자꾸 의심스러워진다는 거죠 지금요. 의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구속된 이후에도 재판 중인데 압수수색이 이제 와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또 탈퇴한 신도들이 여기저기 나서서 증언하고 이러는 과정이니까 지금 이제 와서 뒤늦은 지금 이런 또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어느 정도나 이게 지금 퍼져 있는지 예. 탈퇴하신 분들의 뭐 증언에 따르면은 SNS에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어서 분류할 수 있다. 그 교회들의 무슨 표식이 있다. 글씨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바꿔가면 우리가 또 모를 수 있겠죠. 또 변해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력자들이 본인들이 그 나서서 커밍아웃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검찰, 경찰 정말 이번에는 조금 철저하게 해서 뿌리를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JMS 정명석 총재와 관련된 다큐 최근에 공개가 됐잖아요. 참 많이 보셨다들 그래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을 받은 이후에 이제 와서 수사 속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론의 힘인데요. 그 여론의 힘에는 뒤에 막강 변호인단이 버티고 있었던 게 깨지는. 제가 보기에 지금 김유정 의원께서 조력자 그룹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게 얘기를 하셨지만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정명석이라는 사람 또 나머지 뭐 사이비 교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명백하게 고소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대형 로펌 또 정관 예우가 통하는 막강 변호인단 그건데 그게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인들이 스스로 그만두고 뭐 이런 경우가 지금 나오고 줄 있다고 사임을 그러죠? 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사임한 대신 또 신규 선임이 안 되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서 재판을 지금 당장 못 받겠다라는 또 지연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지금 그러면 먹혔을까? 통상 이런 것들은 여론이 들끓어야 되는데 그 여론이 들끓으려면 언론이 조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은 과거에 기존의 영어로 얘기하면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되는 기존의 지상파 또는 종편 아니면 신문, 뭐 잡지 뭐 이런 쪽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넷플릭스라는 OTT 그래서 당사자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어도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조치를 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었군요. 어렵지 그러면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작한 쪽을 상대로만 걸 수 있지 그걸 방영한 넷플릭스라는 OTT를 상대로는 못하는 이런 건데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이 뭐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정도부터 한 10년가량 장애인 한 7세부터 20세 정도까지의 학생들을 비인권 가혹행위 했던 예, 예. 광주에 인화학교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사건은 피해자들이 명백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는지 기억하세요? 공지영이라는 소설가가 도관이라는 그 소설책 한 권이 소설을 통해서. 묻혀 있었던 광주 인화학교의 그 비인간적인 행태가 폭로가 돼서 가해자들이 나중에 단죄가 됐어요. 예.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때가 언제냐? 2009년, 2011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0년 이상 묻혀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산에 있었던 형제 복지원 유명한 불황아들 뭐 사회 정화 차원에서 예. 끌고 간 다음에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버젓이 있었고 그들 물론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때는 온갖 공권력부터 시작해서 뭐 토호 세력들이 예. 뒤를 봐줬던 뭐 거기에는 뭔가 대가가 따랐던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우리 사회가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죄송한 얘기지만 막강 변호인단, 정관예우가 먹히는 막강 변호인단, 돈의 힘 이게 아무리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해도 폭발하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었나. 그러나 임계점에 도달해서 지금은 그게 폭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가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너무나 이상하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들 반응하시잖아요 지금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뭔가 논란이 커지고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 경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최수영 전 위원님, 사실 그 해당 다큐멘터리의 교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유독 JMS 정명석 총재, 정명석 씨, 유독 집중 조명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거기에는 뭐 이재롱 목사라든지 다른 분들도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선정적이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중파 혹은 여기 MBN 같은 종합 편성 채널 이런 등등은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가 방통위로부터 굉장히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예. 이게 공적 영역으로 우리가 온에어라는 이제 공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OTT 이른바 오버 더 탑이라는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이런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면도 모자이크하거나 뭐 가리거나 수위 노출, 그러니까 노출 수위들을 우리가 공적 영역처럼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날 것 그대로 참 정말 어떤 본인 봤던 분의 제가 말을 빌리면은 예. 속이 울렁거려서 보지 못할 정도였다는 표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로 이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충격과 어떤 그런 경악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충격과 분노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사실 여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뭐가 있냐면 예. 일본에서도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법제화가 된 게 바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하고 나서 예. 일본 국회에서 법제화가 되었답니다. 사이비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었다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예. 우리도 사실 이번에 국내 방송사나 국내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아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못 나갔을 겁니다. 아니면은 과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지상파에 가가지고 때로 몰려가가지고 방송사 난입해서 예. 송출이 안 된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지만 지금은 넷플릭스라는 미국의 OTT 회사였기 때문에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세계 회사, 아니 세계 종교라고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계속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예. 피해는 특히나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 불안 사회로 가면서 더더군다나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틈이 많이 생길 텐데 저는 이 법제화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돼 있고 온전히 이런 피해들은 논란이 됐을 땐 이미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예.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저는 이 정명석 사태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지금 압도적 다수당에 소속돼 계시잖아요. 지금 최수영 전 의원님이 이거 뭔가 좀 법제화, 법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어떻게 막고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문제적 종교 이런 교주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 혹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글쎄 그런 법제화 분위기까지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그러나 다만 충분히 다수당일 때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뭐 우리 국민들 피해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히 이제 이 넷플릭스에서 문제가 된 거는 외국인 여성 신도의 그렇습니다. 피해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국가적 망신이죠. 국내의 피해를 떠나서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어떻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 차제에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선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이 뿌리를 좀 예. 뽑는 것 그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는 마지막으로요. 앞서서 이 정명석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뭐 교주입니까? 뭐 총재라고 표현을 써 있더라고요. 총재로 이렇게 직함이 뭐 총재로 하겠습니다. 정명석 총재. 앞선 범죄로는 복역을 10년 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지금 또 재판받고 있고 또 다른 게 나오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누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가중되는 건 가중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피해자가 어느 정도 더 있을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고소인들이 신도들이에요. 그래서 신도. 예, 그러니까 신도들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뭐 종교 활동과 관련된 어떤 모종의 뭐가 작용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고 예.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른 신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겠죠.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실적인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행정적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움직여서 뭔가 관련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 근거에 기초해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확정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뭔가 격리 조치나 이런 조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적 집행을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한번 말씀이시네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튼 깜짝 놀라셨습니다. 보고 나서는 세상에 또 이런 일이 다 있구나.